안녕하세요. 예니 아빠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부터 지금 만들고 있었던 소파이를 지금 오늘 완성을 했는데요. 이걸 일단은 지금 사용자의 5%밖에 되지 않는 여성분들 좀 존경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이 키우시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진짜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일단 지금 본론으로 넘어가면 소파이는 일단 대출 부분에서는 이제 고품격이라고 제가 얘기한 이유는 소파이는 이제 신청자가 90일 이내에 3개 이상의 다른 문의가 있으면 대출을 안 해준대요. 여러 가지 이제 같이 받는 대출을 막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소파이의 최소 신용 점수는 680점, 아주 높죠. 그리고 요걸 보면은 제가 지금 작년부터 이제 금융 관련주로 한 4-5가지 정도 투자를 하다가 올해는 이제 지금 미국 주식에선 2가지, 소파이랑 업스타트, 그 다음에 이제 ADR로 넘어가서 누뱅크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일단은 장기적으로 그 자본주의의 왕국이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이제 자본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좀 미래 그 성장 대비 좀 제일 괜찮을 것 같아서 좀 비중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업스타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업스타트 이게 KBRA 데이터거든요. 그럼 680점 이상 그 고신용자가 30% 이하예요, 업스타트는. 그 다음에 680점 이하가 70% 이상이고요. 그래서 여러 그 작년에 투자했었던 랜딩클럽이라든지 소파이, 업스타트 중에서 고신용자 쪽으로는 소파이를 선택을 한 거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요. 그리고 이제 저신용자와 그 본격적인 그 매출과 그 순이익이 이제 커가는 업스타트, 이렇게 2가지를 선택한 이유가 이렇게 좀 결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한 거고요. 이제 소파이 이제 지난 그 분기 어닝을 제가 따로 이렇게 준비를 안 했던 이유는 그 IPO님이 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잠시 이제 좀 다뤄볼게요. 일단은 뭐 매년 성장률이야 누구나 다 알다시피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EPS도 이제 점점 적자가 줄어들고 있는 그 수치고요. 그 다음에 예상도 계단식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아주 좀 뭐 보기 드문 주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랜딩 클럽이 그 제 첫 영상에서도 다뤘었지만 일단 그 뱅크 차터 이후에 이제 변화율이 그 첫 분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폭 증가를 했는데 두 번째 분기가 이제 제일 컸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워낙에 컸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차근히 이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소파이도 역시 지금 바로 그 한두 달 몇 달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한 달 정도만 그 뱅크 차트를 한 데이터가 나온 거고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13%나 성장을 했다는 건 물론 그 대출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성장도 두드러졌지만 요 부분에서 이제 좀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 애널들의 예상 컨셉만 봐도 지금 317 그러니까 100만 천만억 3억 1700에서 3억 4800 그렇게 10% 내외 정도로 이렇게 지금 그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요거가 이제 제 첫 영상 그 올 1월 달인가 그 소파의 첫 영상 만들 때 제가 이제 뱅크 차터시와 그 다음에 이제 보수적으로 그 2가지로 나눠서 제가 예상 시뮬레이션을 그때 해봤었잖아요. 제가 요거를 그 만드는 이유는 지금 소파이를 제가 뭐 전문가 뭐 그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판단을 하려면 제가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그 기준에 부합되는지 이런 거를 그 지켜보려고 좀 저는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뭐 애널들보다 제가 뭐 잘 맞춘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제가 보수적으로 했던 부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317, 319 그러니까 이번 분기가 지금 그 제가 전 영상 만들 때는 이렇게 학자금 유예라든지 그런 게 결정이 됐던 상황이 아니라서 말도 안 났었던 시기라서 그 중간에 이제 갑자기 나와버려 가지고 이렇게 좀 내려간 건데 이게 아니었다면 뱅크 차터 효과로 좀 어느 정도 좀 더 좋은 성장률을 보였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던 건데 어디까지나 해도 보수적으로 했던 부분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난 것 같아요. 317, 319 그 다음에 애널들의 예상치랑도 비교를 해보면은 좀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뒷부분에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파이가 이제 그저 그런 핀테크가 아닌 것이 여러 매체나 이제 다른 기관들에서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일단 하나를 보면은 나스닥 사이트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워런 버핏이 이제 지금 핀테크 업체를 하나 인수를 했거든요. 그게 알리 파이낸셜
근데 요게 이제 지금 설명을 하면서 소파이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 그 핀테크랑 소파이랑 비교를 하려는 건 아니고 뭐 이거는 어쨌든 뭐 자동차 대출 이쪽 부분이라고 하는데 소파이 얘기가 여기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제 뭐 앱이나 그런 거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소파이 비교가 나와요. 이게 이제 저는 소파이가 어느 정도 이제 입지를 잡아서 여러 군데서 이제 비교를 하는구나. 그만큼 성장을 하고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판단을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인데 요 금리가 일반적인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사이트에서 그 학자금 대출 사이트에서 이제 각 저 여러 가지 대출들 상품들을 비교해 놓은 거. 그 중에서 소파이도 이제 낮은 편이죠. 금리가. 요거는 이제 학자금 대출을 제가 직접적으로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요거는 리파이낸스, 이제 그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거를 대환을 할 때, 대환 대출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용어로는. 그랬을 때 금리. 근데 지금 거기에서 평가하는 거로는 지금 탑급이죠. 소파이가 점수 평가가 아주 높죠. 그 다음에 이제 학자금 대출 금리가 요거를 또 제가 어떻게 찾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5월달 그 10년 만기채 수익률 기준으로 의회에서 결정이 된대요. 그렇게 결정이 되면 이제 다가올 이제 다음 달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는 그 금리로 학자금 대출에 적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7월 달에 그러면은 소파이도 그 금리가 변동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5월 달 지난달 그 10년물 금리가 2.85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학자금 대출 금리를 보면은 그거랑 비슷할 때를 보니까 요 두 구간이 있더라고요. 2014년하고 17년 그때 대략 4% 중반. 그러면은 소파이도 역시 지금 요 3점대 제일 낮은 금리를 아마 4%대로 이제 금리를 올리겠죠. 어느 정도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될 텐데 문제는 이게 1년 동안 이제 그 계속 가는 금리다 보니까 내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소파이가 지금 최근에 지금 은행합병이 이제 2월 달에 종료됐으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 그 미국 주식 저 IPO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은 뭐 그저 그렇다 실망이다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그 뱅크 차터 그 운용을 제대로 한 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 데이터면 아주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은행 합병은 이제 그 본격적인 데이터가 2분기와 3분기에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테크니시스 합병도 3월 중에 이제 마무리됐고 이 부분도 제가 그 지난 영상인가 두 번째 영상인지 세 번째 소파 영상 이제 다뤘었는데 어쨌든 뭐 우리의 주식이 이제 10% 정도 희석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 그 테크니시스의 성장은 이제 시작인 거니까 요것도 보통 몇 년 안에 이 인수합병 비용 치른 효과 이상으로 성장을 더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소파의 이제 향후 성장에 대한 그 의견은 1만 달러 탕감 요거 내용은 이제 그 뒤에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일단 스튜던트 론이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요 부분 때문에 지금 그 IPO 님도 조금 실망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존 그 금액하고 비슷하잖아요. 작년 초에서 중순까지. 근데 작년 말분기에는 요렇게 늘은 이유가 이게 소파이에서 물론 이제 뭐 공격적인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걸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그 학자금 탕감이나 저 유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일단 받아보자 뭐 이런 그 수요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요 부분이 나중에 가서 또 지금 탕감이 되면 또 줄어들고 그 뒤에는 또 폭발적으로 늘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지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여기 데이터에서 보면은 지금 요번 한 3분기 전후에서 이제 4분기 사이에 탕감이 아마 이루어지겠죠. 그 전에도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 한번 좀 그 탕감 이후에 한번 좀 더 괜찮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뭐 올해 말에 뭐 그 학자금 유예가 종료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또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그 두어 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요게 또 그 1만 달러 탕감이나 혹은 그 이하, 그러니까 5만 달러까지는 절대 아닐 거고 그 사이도 아닐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지금
그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정책 중에서 바이든이 하려고 하는 거는 그 금액을 뭐 크게 하거나 뭐 그거는 지금 아닌 것 같고, 지금 한 8가지를 지금 저 정책적으로 지금 그 이루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PSLF, 이거는 IPO님께서도 다뤘었지만, 이제 뭐 공공 서비스에서 10년 동안 일하면은 이제 뭐 그 줄여준다든지 그런 것들, 뭐 교사, 간호사, 뭐 소득에 맞춰서 뭐 군인, 의사, 변호사, 뭐 경찰. 근데 이 부분이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지금 소파이 자체의 대출이, 이런 사립 대출이 금리를 제일 낮추던지 아니면 한도가 크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지금 학자금 대출이 정부에서 하는 거는 한도가 좀 적거나 금리를 이제 지금 당장 그 금리를 더 낮추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책들이 그 발현된다고 해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학자금 대출 탕감을 했지만, 그 기사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많이 광범위하게 아주 크게 할진 않을 것 같다. 아까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다른 뭐 뉴스에서도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작용 우려, 뭐 이거를 다 탕감해주면 다른 순수하게 갚는 사람들이 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정책적으로 또 외면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1만 달러 전후 혹은 뭐 그 이하에서 마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대출 관련된 업체들 그 추세를 한번 좀 살펴봤거든요. 소파이는 지금 최근 3개월 동안 3, 4, 5월 달 동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이게 사이트 방문자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가 좋은 거고, 여러 이제 비교 업체를 보면은 일단 랜딩트리라는 업체도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마커스도 줄어들고 있고, 뭐 크레딧 카르마는 잠깐 올랐다가 꺾이고 있고 최근에. 그 다음에 랜딩 클럽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제가 또 투자하고 있는 업스타트는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죠. 이런 거를 봐서는 소파이만한 지금 그 대출 업체는 향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소파이를 계속 투자하려는 이유는, 물론 뭐 물렸으니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뭐 작년부터 여러 그 종목들 투자할 때 장기, 단기, 중기를 나눠서 생각을 했고, 올해 또 그거를 다 이렇게 재조정을 했거든요. 일단 근데 소파이는 지속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 현재 상황이 악재의 악재, 뭐 엎친 듯 덮치고 아주 그냥 난리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도 근데 성장성 이 정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초기부터 생각했던 그 여러 방향에서의 아주 그 뭐 2등이든 3등이든 다재다능하게 그 올라가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그 한 방향에서 1위보다는 훨씬 더 좀 장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뭐 단편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지금 최근에 지금 애플에서 지금 BNPL 이제 시작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어펌 스퀘어 물론 훌륭한 기업이고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애플이 그 엄청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애플에서의 BNPL이 성공 정도에 따라서 어펌 스퀘어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게 주력인 업체니까요. 근데 소파이는 그 물론 어느 정도 미비하게 영향은 받긴 받겠지만, 그런 업체들보다는 다른 쪽으로 또 커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점이 이제 저는 그 높게 평가를 해서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악재가 엄청 쌓여 있는 것들이 이제 더, 물론 리세션이라는 거는 온다면은 지금 뭐 요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기름 관련 주식들도 그 버텨낼 수 있을까요? 리세션 자체가 경기 침체가 되면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어 버린 건데, 일도 줄고 그러면은 물동량도 줄고 모든 그 기업들이 다 힘든 게 리세션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저는 그냥 뭐 컴다운, 그냥 조금씩 안정화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 일단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일단 금리 인상 수혜도 이제는 받잖아요. 소파이가 이전에는 자금을 다른 데서 끌어와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는 은행이 됐으니까 금리 인상에 따라서 또 좋은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학자금 대출 탕감을 올해 하고 나면,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잠시 줄 수 있지만, 그 뒤로는 또 지속적으로 이제 그 악재가 해소가 된 거니까 계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도
그 기다렸던 사람들도 대출이 더 필요했던 사람들도 탕감 이후에는 당연히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올해나 뭐 예상에는 올해 지금은 뭐 여름 전후에 끝날 거라고 되지만 또 모르는 거니까 바이든 그 중간 선거까지 또 연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학자금 유예는요. 그것도 어쨌든 뭐 올해든 내년 초든 연장이 종료될 테니까 그때 이후로는 또 당연히 사립학자금 사람들이 더 찾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년 또 중순 이후부터는 그 학자금 대출의 금리 자체도 지금 올해 그 7월보다도 또 한 번 더 올라갈 거고 그렇다면 EPS도 더 좋아질 거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이제 여지껏 쌓였던 악재들이 하나하나에 이제는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겠죠. 예, 저는 그래서 소파이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가져가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